안녕하세요. 전소양이 대신하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할 부동산은 거제시 연초면 연산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집이 총 12개인데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4경 8427번 사건이고요. 주소는 거제시 연초면 연산리 429의 1번지 외 2필지 빌라 다세대 주택이 12개입니다. 101호에 11개호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물건 종류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면 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다세대 주택이 6집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6집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외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는 안 생겼는데 이 다세대 주택도 6집, 이 다가구 주택도 6집입니다. 근데 얘는 공동주택이고요. 얘는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주인이 한 명입니다. 공동주택은 주인이 여러 명이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면 소유자가 나오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를 떼도 다세대 주택은 예를 들어 여기가 100번지다. 100번지에 301호, 100번지에 201호, 100번지에 101호 이래 해서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개별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토지 건물을 별도로 등기를 떼야 됩니다. 그렇게 등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 집합 건물에는 건물의 전용 면적하고 전용 면적 있죠. 뭐 몇 평인지 제곱미터로 나오는데 그거 하고 이 건물의 대지권 이 건물이 올라간 땅 중에 내 땅이 6집이니까 60평으로 계산하면 편하겠네요. 자, 60평이라면 이 땅이 그러면 이 60평 중에 내 땅은 10평이다. 얘도 10평, 얘도 10평, 얘도 10평, 얘도 10평, 전부 10평씩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평을 갖고 있지만, 여기가 10평인지, 요렇게 10평인지, 요렇게 10평인지, 이런 거는 이제 특정은 안 됩니다. 그냥 요 어딘가에 아무튼 내게 10평이 있다는 뜻. 그게 이제 대지권입니다. 그 중에 소유권에 기한 대지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대지권이란 게 요 등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기부 등본에는 이 집에 예를 들어 301호면 301호의 전용 면적과 또 소유권, 대지권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등기상에. 근데 다가구 주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남편이고 부인일 수도 있고 또 공동 소유일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아무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호실별로 매매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 통으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예를 들어 각각의 주인인데 주인이 한 명일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일 경우에 내가 조금 힘들면 302호 팔아서 아들 대학 보내고 202호 팔아서 딸내미 시집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각 호실을 분리해서 팔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법의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기준 시점에 보증금 이하이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앞에 은행보다 최우선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서민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항 요건인데요. 그 대항 요건 중에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게 다르냐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번지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100번지. 설령 내가 301호에 살아도 100번지 이러면 끝이에요. 무슨 동 100번지, 무슨 리 100번지 뭐 이런 식으로 번지까지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눈이 막 너무 침침해가지고 301호를 적어야 되는데 모르고 201호를 적었어요. 모르고. 근데 집이 잘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구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지까지만 정확하게 적혀져 있으면 설령 내가 호수를 잘못 적거나 호수를 안 적더라도 법의 보장을 받는 예약요건 중에 주민등록을 갖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100번지에 301호, 100번지에 302호, 100번지에 102호 이렇게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은 301호고 오른쪽은 302호인데 도면상에 그런데 모르고 이걸 지은 사람이 모르고 302호, 301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부상 301호인데 문패가 302호 적혀있는 거 보고 302호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집이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런데 내가 302호를 적어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301호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집이 301호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주민등록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실 때는 이 호실까지 정확하게 몇 호인지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 사는 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근데 법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건물은 다 세대주택입니다. 그래서 101호에 11개에서 12개입니다. 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건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도로와 이 12개 호실을 합쳐서 8억 800에 감정이 됐고 현재 2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감정가의 49% 3억 9,600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대지권 으로 해서 191평인데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권인데 온 토지라 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건물은 전체 연면적이 115평 정도 되겠네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 되겠고요. 자,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일단 토지부터 보시면 자, 메인 토지를 제외하고 지금 연초면 연살이 429번지, 연초면 연살이 429 2번지 여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제 4분의 1씩 편입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직접도로 보면 자, 여기가 건물이 올라가 있는 필지고요. 자, 429번지, 여기 429번지 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고 접하는 도로의 지분 4분의 1 갖고 있고 그리고 429 2번지 요거 429의 2번지 요것도 도로 지분 4분의 1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필지니까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 거쳐갖고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 다세대주택 총 12개 호실이고요. 1층이 3세대, 2층 3세대, 3층 3세대 4층 3세대고 지금 1, 2호는 8.25평이고요. 8.25평, 8.25평, 8.25평 1, 2호는 8.25평이고 8평 조금 넘고요. 3호가 좀 더 큽니다. 3호는 12.25평 12.12평 조금 남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4개, 큰 게 4개, 작은 게 8개 해서 12개고요. 일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요거는 아마 1.5룸 구조일 것 같고요. 요거는 투룸 구조일 것 같아요. 투룸 구조. 예상입니다. 예상. 요거는 정확한 건 내부를 한번 봐야 되고 도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2개고 지금 주택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 건물을 사게 되면 순식간에 12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공시가가 1억 이하이면 주택 수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01호부터 2700, 3000 제일 비싼 게 4,400입니다. 4,460이기 때문에 전부 공시지가가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 건물을 소유하다가 좀 힘들다. 그럼 통으로 팔기 어려우면 개별로 이렇게 개별로 하나씩 팔 수 있다는 거 다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는 대지권이 항상 있는데 당연히 1, 2호가 작고 3호가 크죠. 자, 3호가 크죠. 이렇게
대지권이 꽤 큽니다. 대지권이 지금 작은 거는 13.7평이고 큰 거는 20.4평 나오네요. 어쨌든 결론은 이걸 한 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사는 거고, 요거를 다 합치면 634제곱미터, 연살이 429 1번지 요 전체 소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지권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권이지만 그냥 전체 토지 소유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하나 보시면 임차인 일단 좀 많이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최초 담보물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3년 11월 13일에 근저당권이고요. 자, 요때는 보증금 4천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400만 원까지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법으로 보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301호는 보증금 4천을 초과해서 배당받아갈 게 없고, 이상은 넘어가고 502호는 500만원 전액 배당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3호 못 받고요. 203호 1300 중에 1400 배당받아갈 걸로 보여지고요. 102호 500만원 전액 배당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2호 넘어가고, 303호는 보증금이 4천을 초과해서 배당받아갈 게 없을 것 같고요. 503호 2천만원 중에 1,400만원 배당을 받아갈 걸로 보여지고, 미전이 넘어가고 102호 500만원 전액 배당을 받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지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에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안 나있고,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에 건물의 면적과 또 대지권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가 한 개입니다. 등기가 한 개인데 집이 12개이기 때문에 12개의 등기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공동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근저당권 이하 전부 경매로 매각이 되면 다 말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상 위치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요. 거제시 연초면 연살이는 거제시청 기준으로 북동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고현동이고요. 고현동 시내고, 여기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 고현동 시내인데, 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이쪽으로 일단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사리 쪽으로, 여기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가 지금은 안 바뀌었는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경매물건은 그 위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예정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등학교 있고, 여기인데 저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도로 접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두 건물도 경매로 매각이 됐고, 여기도 얼마 전에 매각이 됐고, 지금 설명드리는 1번 물건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2번 물건인데, 2번 물건은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물건이란 거 위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입니다. 확정은 났는데 아무튼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 버스 정류장을 운영할 회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확정은 났고 보상도 나왔고, 요 일대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